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테마 30 보유기간의 계산과 예외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2년 이상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 이때 이 보유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보유기간의 계산을 좀 보면은 이때의 보유기간은 원칙과 여러분 예외로 나눠집니다. 이때 원칙은 당연히 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뭐한 날로부터 여러분? 취득한 날로부터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일까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죠, 뭐. 이건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통산 규정이 있습니다. 통산은 뭐를 말하는 거냐? 합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합산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그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는 가지고서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일 때에 이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따질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거기 밑줄 멸실된 주택 밑줄 하나, 그다음에 재건축한 주택 밑줄 하나, 요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라? 통산하라, 합산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여러분 종전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보유를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자, 1년이 지난 다음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종전주택이 뭐 화재라든지 기타 천재지변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멸실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멸실되었다. 몇 년 만에? 1년 만에. 그래서 멸실된 지 6개월 만에 이 멸실된 주택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여러분? 재건축하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건축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여러분 6개월 보유하다 양도했다. 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얘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이었다. 그럼 우리 1세대 1주택 두 가지 요건 충족했죠. 자, 이제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2년 이상 보유 판단할 때 보유는 어떻게 따질 거냐 그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멸실된 주택의 보유 기간, 이게 바로 멸실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1년. 그다음에 뭐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몇 개월? 6개월. 요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산하라 그입니다. 합산하라. 따라서 이때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1년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6개월 더하니까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년 6월이 되는 거죠. 1년 6월. 따라서 이때는 2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입니다. 그럼 지금 요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럼 얘는 왜 포함이 안 됐냐? 바로 요거는 지금 멸실된 상태의 뭐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나대지 상태가 되는 거죠. 나대지 상태니까 보유기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주택의 보유는 멸실된 주택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 기간을 어떻게 하라? 통산하라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요. 3번은 보시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 상속을 받은 주택이다. 그때는 그 동일 세대원으로서의 상속인가 피상속이냐 보유기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합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갑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갑이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여기 사망이 됐어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됐네요. 그래서 자, 여기 상속 개시 되기 전까지 갑이 몇 년 후였냐? 1년 후였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을이 보유하다가 자, 1년을 보유했습니다. 1년을 보유하다가 을이 양도했답니다. 병한테. 그러면 이때에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랍니다. 그러면
원칙은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바로 언제가 되는 거냐 여러분? 바로 상속 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보유가는 원칙 상속 개시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보유가는 1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 갑과 을이 누구라면 동일 세대원이라면 동일 세대원으로서 같이 살고 있었다. 상속이 개시가 되냐. 그러면 이때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이 보유관을 어떡하나? 합산하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보유관이 몇 년 되는 거죠, 여러분? 2년이 된다는 걸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 살펴봤고요. 자, 2번 이제 우리 나와 있는 2번 보유기간의 예외 좀 살펴봅시다. 자, 우리 몇 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해 비과세 받습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얘는 2년 이상 보유를 못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못했냐 봤더니 여러분 왜 못했냐 했더니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년 이상을 보유를 못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1세대 1주택은 충족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조건은 충족했는데 이제 마지막 조건이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건데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되는데 2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2년을 보유 못했냐 그랬더니 이게 투기 목적 이시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거라면 이때는 그냥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 못했지만 요거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를 해주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럼 이렇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즉 1세대 1주택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그대로 뭐 해준다 여러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첫째 어떤 경우냐? 자, 관련 법률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그래서 민간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이걸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지금 양도하는 경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임차 들어온 거죠. 임대주택에 들어갔다는 것은 일단은 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임차 들어간 거죠. 임차. 그리고 그걸 임차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지나서 이 주택을 뭘 받은 거냐면 분양을 받았다. 그겁니다.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주택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양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록 요때 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 여기가 이제 무슨 기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유 기간이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까지 보유기간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언제부터 임차한 날부터 이 주택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날부터 임차일로부터 자, 취득일 아니라 어떤 날부터 임차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이 무슨 기간이 보유 기간이 아니라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 나오면 5년 이상을 나와주면 5년 이상 나와주면은 이때는 요 소유권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보유권을 묻지 않고 그대로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출전에 제일 잘 긋는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출전에 살짝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수용을 당했습니다. 수용. 또는 뭘 당했다? 바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당한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당한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나는 물론 소유권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넘겨져 뭘 받고 나오죠, 여러분? 보상금을 받고 나오죠, 여러분. 보상금.
그러면 보상금을 받고 나오니까 이게 자발적 양도가 아니라 강제적 양도지만 보상금이나 대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상양도로서 양도세가 과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공공사업시행제가 수용된 게 바로 뭐라냐 여러분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이 공공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공공사업 시행 공고1 이전에 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거다 그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은 그 수용당한 것이 1세대 1주택이고 당해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는 요 취득해서 보상금을 받고 양도할 때까지 보유하는 묻지 않고 비과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때 하나 이 경우 양도가 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동그라미 5년 이내에 양도는 잔존 부분이 있다면 그 잔존 부분도 그대로 비과세된다. 무슨 소리냐? 수용을 할 때 전부 수용을 하지 않고 일부만 수용했던 얘기예요. 일부만.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 있죠. 그 남아있는 부분도 수용당한 날부터 몇 년에 양도해주면 5년 이내에 양도해주면 그 잔존 부분도 종전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그대로 보여준다. 비과세 주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과 4번 묶어주시고요. 자, 3번과 4번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겁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그럼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떠난 걸 말하죠, 여러분. 예. 근데 왜 떠났냐? 3번은 바로 해외 이민이 가는 거죠. 해외 이주. 그래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3번이고요. 4번은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사유죠. 뭐 취약이나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그래서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내가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여러분 해외 사업장으로 발령다 됩니다. 해외 공사 현장으로 발령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몇 년 이상,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국하면 이때에 이러한 해외 이주나 또는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할 때는 이때는 보유한 묻지 않고 뭐 해주겠다, 여러분? 비과세 해주겠다, 그입니다. 다만 출국을 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출국을 하기 전에 양도를 못하고 출국 후에 양도함으로써 출국이 현재 1주택이어야 하고 그 출국한 날로부터 최소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주면 이때 그 출국 후 양도하는 주택도 바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과 4번을 보시면 단 출국 현재 1주택에서 출국부터 몇 년이에요, 여러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하나다 했죠, 여러분. 요거는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할 때입니다. 출국을 한 다음에 주택을 양도할 때죠. 그러면 출국을 한 다음에는 이 사람은 바로 뭐가로 바뀌는 거냐? 비거주자로 바뀌는 거야. 비거주자. 그 원래 비거주자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지만 2년 이내에 양도하면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우리 책 써보는 우리 교재 보면 5번이죠, 여러분. 5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5번은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몇 년 이상을 1년 이상을 그 주택에서 뭐 했었다고 그러면 거주. 자, 그렇죠. 원래는 우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할 때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대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내가 이 주택에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살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1년 이상 살았던 주택을 취약이라든지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라든지 또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라든지 또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요즘 참 쓸쓸한 뉴스들이 가끔가다 나오죠,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나 또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이 한다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이때는 그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비과세 해주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는 몇 가지죠, 여러분? 바로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 또는 학교 폭력필이나 전화 이 네 가지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할 때 이때는 보유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 여러분 비과세 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